백도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축구가 발전하면서 수비수가 갖춰야 할 능력이 늘어나게 되어 센터백은 이전보다 더욱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현존하는 최고의 센터백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었던 디에고 고딘입니다. 최근 인테르로 이적한 고딘은 이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팀 컬러인 수비에서 핵심을 맡고 있었던 선수인데요. 그는 센터백으로서 비교적 평범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만 우월한 위치 선정과 태클, 맨마킹 능력을 통해 피지컬을 보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을 사용한 수비보다는 지능적인 수비를 하는 편인데 이로 인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두줄 수비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죠. 수비가 빡빡하기로 유명한 AT 마드리드의 수비 핵심을 맡을 정도로 그의 수비 능력은 정말 대단한데 단순하게 센터백들의 수비 능력만 보고 평가하자면 진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뛰어난 수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고딘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헤딩 능력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은 타점의 헤딩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며 팀의 중요한 골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 예로 13-14 시즌 리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골을 집어넣었고 또 같은 시즌에 챔스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집어넣으며 AT 마드리드에게 비기어를 가져다 줄 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인테르로 이적해 부상으로 리그 초반 경기에 나오지 못했지만 최근 3라운드부터 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죠. 이번에 콘테까지 인테르에 부임하면서 이탈리아 리그의 우승 경쟁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13년 동안 그벤투스의 후방을 지켜온 지오르지오 키엘리니입니다. 키엘리니는 현재 유벤투스의 주장으로 13년간 유벤투스의 최후방을 지탱하며 부폰, 보누치, 바르잘리 등과 함께 유럽 최고의 수비진을 구축해왔었는데요. 또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며 유로 2012 준우승에 기여하는 등 월드클래스 센터백으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월클 센터백이라 불리는 키엘리니는 맨투맨 마크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공을 끝까지 보고 서 있는 채로 침착하게 공만 빼오는 것이 키엘리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전 칼치오폴리 사태로 인해 유벤투스가 이탈리아 2부 리그로 강등되었을 때도 팀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유벤투스의 승급을 이끌었는데요. 이렇게 유벤투스를 위해 헌신하고 뛰어난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키엘리니는 유벤투스 창단 120주년이 되던 해에 발표된 역대 베스트 멤버에 뽑히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이 베스트 멤버에 뽑힌 선수 중 현역 선수는 키엘리니가 유일할 정도니 팀에 대한 헌신이나 실력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죠. 이런 실력과는 별개로 유난히 봉변을 많이 당한 선수이기도 한데요. 2014년 월드컵에서 수아레즈에게 물린 것은 물론 18-19 시즌 AC 밀란과 유벤투스 경기 후 밀란의 유망주였던 라울 발레노바가 호날두와 함께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그 사진에 나체로 지나가던 키엘리니가 찍혀있기도 했죠. 세 번째 선수는 철부지에서 이젠 어엿한 베테랑이 된 헤라르드 피케입니다. 피케는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팀에서 성장하며 맨유로 이적해 끝내 퍼디난드와 비디치의 산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오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푸열의 개인 과외를 받은 후 정상급 센터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급 센터백으로 성장한 피케 역시 바르셀로나 수비수들이 모두 그렇듯 빌드업 능력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진 선수인데요. 수비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패스가 매우 좋다는 게 피케의 장점으로 손꼽히죠. 상대의 강한 압박이 들어와도 중원에 정확한 패스를 전달하는데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롱패스를 통해 후방에서 전방으로 공을 투입하는 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피케의 08-09 시즌 바르셀로나로 돌아와 수비 땜빵으로 출전하며 점차 실력을 길러갔고 결국 포텐을 터뜨리며 주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시즌인데요. 이렇게 팀의 첫 번째 트래블에 공헌하고 다음 시즌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역사상 최고의 바르셀로나를 이끌어갔죠. 이러한 활약으로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주전 자리까지 차지했는데요. 심지어 챔스 최고의 수비수로 뽑히거나
2010년 피파 발롱도르 베스트 11에 당당히 센터백 자리를 꿰차는 등 이때부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급의 수비수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후 바르셀로나에게 안겨준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한 시즌에는 리그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리그 9라운드 라이벌인 레알과의 시즌 첫 엘클라시코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PK를 허용해 바르셀로나의 첫 리그 실점에 기여하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2015년에 접어들면서 바르셀로나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케 역시 이전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철벽 수비를 보여주며 유럽 탑급의 활약을 보여주었죠. 특히 챔스 16강 맨시티전에서는 맨시티의 공격진을 조르디 알바와 함께 묶어버리는 활약을 하면서 호평을 받는 등 챔스에서 맹활약을 하며 바르셀로나의 두 번째 트래블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거친 수비로 라장군이라 불리는 세르히오 라모스입니다. 레알의 챔스 3연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이자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메이저 국제대회 3연패라는 대기록에 큰 공헌을 한 선수입니다. 현재 21세기 최고의 수비수라 평가받는 라모스는 현재 포지션인 센터백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진 않았는데요. 유스 시절에는 센터백으로 종종 뛰긴 했으나 성인 무대 초기에는 센터백보다는 라이트백으로 자주 나왔죠. 왜냐하면 센터백 치고는 신장이 그다지 큰 편이 아니었고 피지컬적으로도 약간 마른 편이었기도 했지만 공격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2000년대 후반에 스페인 국가대표팀이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것을 보면 수비수인지 윙어인지 헷갈릴 정도로 뛰어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센터백으로 뛰기 시작한 시즌은 11-12 시즌부터인데 부상당한 히카르도 카르발료를 대신해서 다시 센터백으로 뛰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센터백으로 완전히 자리잡게 된 것이었죠. 공중볼에 대한 집중력, 점프력, 위치 선정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사실상 제공권에 문제도 없었으며 풀백 출신이기 때문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 뒷공간 커버 플레이에도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라모스, 페페의 센터백 조합의 저지력과 커버 범위는 정말 엄청나서 칸나바로, 메첼더 이래 가장 안정적인 조합이라는 평을 들었고 2013년부터 라파엘 바란이 수준급의 수비수로 성장하며 이제는 라모스와 함께 페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듀오를 결성해 뛰어난 수비 조합을 만들어냈죠. 이번 시즌 여러 선수들을 영입한 레알 마드리드이기에 리그나 챔스에서의 활약을 기대해도 되겠죠. 마지막 선수는 리버풀의 실질적인 에이스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2017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무려 1000억의 이적료로 리버풀에 입단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호구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준 선수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리버풀이 반다이크를 진짜 싸게 산 거였죠. 이렇게 리버풀이 1000억에 영입한 반다이크는 현존하는 최고의 수비수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버풀의 경기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다이크의 수비는 결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죠. 193cm라는 큰 키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력을 보여주는 반다이크를 보면 진짜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반다이크의 속도가 그냥 빠른 게 아닌데 저번 시즌 챔스 결승전에서 가장 빨랐던 선수가 반다이크였으니 말 다 했죠. 이런 반다이크는 저번 시즌 챔스에서의 활약과 리그에서의 활약으로 UE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피파 올해의 선수상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수비수로 이런 상을 수상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건데 피파 올해의 선수상 투표 중 기자단 투표에서 반다이크가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발롱도르는 메시를 제치고 반다이크가 차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이렇게 발롱도르의 유력한 후보라 불리고 있는 반다이크는 리버풀 수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리버풀의 수비진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반다이크가 없었다면 이런 수비 조직력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반다이크는 리버풀에 입단하고부터 뛰어난 수비 조직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즌 리버풀이 5대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한 데에는 물론 알리송의 활약도 있었지만 그 전에 반다이크의 활약이 없었다면 절대로 기록할 수 없었던 기록이었죠. 이런 활약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2005년 존 테리 이후 최초로 수비수가 P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저번 시즌 리버풀이 챔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리그에서 맨시티에게 1점 차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활약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시즌 초반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전승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엔 리그에서 뭔가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번 시즌 EPL은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 최고의 센터백 탑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선수들